구독 안 하고 도매구리들 구독 꼭! 안녕하세요. 작가지망생의 꽃길을 열어드리는 창작멘토 부마녀 편집장입니다. 저는 인간의 심리, 행동 패턴에 초점을 맞춰 창작하는 작가의 집필 환경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가 계속 분석해왔습니다. 집중하려고 의지로 노력하지 마세요. 머리 대신 환경을 바꾸세요. 21세기 작가들에게 최대의 적은 무엇인가? 바로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죠? 유튜브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특히 글을 써야 하는 분들은 이러시고 나서 현타와 반성과 자학을 할 때가 많죠. 유튜브 끊으세요. 그만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무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튜브를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을까요? 무언가를 검색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보는 것보다 현재 한국인들이 이 영상을 엄청 보고 있어서 임급동이라 유튜브가 추천해주고, 내가 그동안 그런 종류의 영상을 많이 봐서 그냥 첫 화면에 뜨고 이래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야, 한 개 자꾸 나오잖아? 그럼 봤다는 뜻이야. 썸네일을 보는 순간 흥미와 자극을 느끼고 그걸 클릭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자동적인 반응, 하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동작입니다. 우리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노예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하고 이걸 어떻게 끊을지 창작하는 인간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토대로 오늘 알려드릴게요. 댓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지혜롭게 활용하라. 어차피 여러분은 핸드폰에서 유튜브 어플을 못 지워. 컴퓨터 크롬 첫 화면에서 유튜브 탭, 바로가기 탭 못 빼.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컨트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주제와 어떤 감성의 영상을 자주 누르고 자주 보는지 유튜브가 체크하고 그와 비슷한 영상을 첫 화면 타임라인에 추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보는 채널에 신규 영상이 올라오면 무조건 첫 화면 타임라인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북마녀 영상을 자주 보면 북마녀 신규 영상을 무조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유튜브 첫 화면은 우리의 기록을 반영합니다. 저는 웹소설 강의 유튜버이지만 유튜브로 꾸준히 보는 건 사실 개 고양이 영상뿐이고, 그렇다고 다 보진 않아. 그래서 가을이 노을이 호두마루만 무조건 저의 탑라인에 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제 알고리즘이 망가졌어요. 뭐 때문에? 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 이거 뮤직비디오 보고 쇼츠 한 개 봤는데 이틀 내내, 사흘 내내 타임라인 점령. 사실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유튜브가 너 혹시 닌무캐시 좋아하니? 아니라고요. 하지만 눌러. 이렇게 알고리즘이 난장판 되는 거죠. 이럴 땐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알고리즘이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일단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를 이거 찔끔 보고 저거 찔끔 보고 이렇게 한 1, 2분, 2, 3분 작업하면 유튜브 알고리즘 순식간에 바뀝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여러분 디지털 기기 몇 개 가지고 있나요? 그 모든 기기에 전부 유튜브 어플이 깔려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컴퓨터, 아이패드, 갤럭시 핸드폰 이 세 기기의 유튜브 어플 속 알고리즘이 달라. 그래서 유튜브 첫 화면 추천 영상들도 다 달라. 세 개의 기기에서 각각 다른 영상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고리즘 관리를 갖고 있는 기기 모두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핸드폰만 갖고 있는 시간이 그냥 이동 시간이다, 출퇴근 시간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 엄지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컴퓨터나 태블릿으로만 집필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핸드폰 중 유튜브는 안 건드려도 뭐 휴식이라 칩시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웹소설 인풋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각 잡고 글 쓰고 각 잡고 인풋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짜투리 시간에 그냥 인풋을 하세요. 북마녀의 권장 베스트는 갖고 있는 모든 기기를 싹 다 알고리즘 작업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템이 고민되겠죠?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바꿀 것인가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릴게요. 멀티태스킹 능력은 거짓이다. 우리 집필할 때 음악을 많이 듣죠. 노동요가 어쨌든 필요해. 솔직히 스카 가서 쓰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작업실 없다고. 지망생이 돈이 어딨어. 저도 그냥 마탑에 갇혀 있습니다. 대다수가 내 방 아니면 카페에서 글을 씁니다. 카페에서는 또 내가 원하는 음악이 아니면 또 거슬리잖아. 그래서 뭐라도 틀어놔. 아무래도 가요나 팝송을 많이 틀어놓죠. 음악 고르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 문제죠. 그런데 이 노동요에 가사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뇌는 계속
스위치가 온오프를 반복합니다. 가끔 흥얼거린다? 가끔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된다? 이미 여러분의 의식은 저 멀리로 그리로 간 거예요. 음악적으로 간 거라고. 원고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TV 틀어놓고 핸드폰 보면서 발로는 자전거 돌리는 거죠. 저희 어마마녀의 모습. 화장실에서 똥 누면서 양치하면서 핸드폰 보는 거 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엔 창작이란 행위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완전히 집중, 몰입해야 하는 활동을 할 때 내가 가사를 흥얼거린다? 가사가 뇌에 인식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작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심화반 강의 신청자 리스트 보고 공지 메일 보내면서 어떻게 가사를 듣습니까? 내가 엑셀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가사가 들려요? 이런 비창작 활동도 집중을 해야 하는 판인데 초고도의 몰입이 필요한 집필을 하면서 가사가 머리에 들린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노래 가사가 연이어 인식된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 스위치가 온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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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떼었다 붙었다 떼었다 붙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멀티태스킹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실제로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니터 두세 개 쓰시면서 다른 화면으로 게임 영상 틀어놓거나 미드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 작가님들이 있긴 있어. 이런 분들은 제가 지켜본 결과 다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필의 총 시간이 길다. 보통 전업작가죠. 몰입 상태에 들어갈 때 준비 시간이 필요 없다. 바로 집중팍. 이 집중팍을 자주 계속하는 거야. 선천적으로 대부분의 소음을 백색 소음으로 받아들이는 체질. 즉 어디서든 집중 가능한 체질. 이런 분들은 카페에서 멜론 탑백 틀어놔도 전혀 상관이 없지. 우린 다 안 되잖아. 집필 시간도 짧아, 몰입에 들어갈 준비 시간도 길게 필요해, 내가 원하는 소음 아니면 시끄러워, 되게 예민해. 이런 사람들은 가사 있는 음악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북마녀가 적극 권장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배경음악으로 유튜브의 뇌를 세뇌해라. 이건 유튜브의 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뇌도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저의 컴퓨터 유튜브 화면입니다. 이상하죠? 계속 비슷한 계열의 채널들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까 제가 제안한 방법 있죠?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계속 검색 결과를 누르고 난 계속 이것만 들었거든. 어떤 BGM을 집필 음악으로 깔아야 하는가? 가사 없는 음악으로. 경음악, 가사 없는 음악 전체를 클래식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이건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클래식 들으라고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통 클래식은 세부적으로 팁이 있어요. 클래식 얘기는 좀 이따가 따로 할게요. 우리는 가사 없는 에 집중해야 해요. 내가 의미를 무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음악. 근데 졸리지 않은 음악. 1. 영화 드라마 OST. 근데 OST에도 가사 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안 걸리게 영화 음악 피아노, 영화 음악 첼로 요런 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2. 애니 OST. 지브리, 디즈니. 단 디즈니는 오케스트라 주의해야 합니다. 3. 게임 OST. 포켓몬, 메이플 스토리, 동물의 숲, 테이즈 위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말고 다른 게임 OST도 괜찮을 수 있지만 가끔 너무 뭐랄까 웅장한 그런 소리가 나오면 또 거슬립니다. 너무 빡센 전투 게임 쪽은 좀 케바케입니다. 4. 로판 부금, 중세 판타지 부금, 중세 판타지 선술집 부금 아주 좋아요. 5번째, 드디어 정통 클래식 제가 다 들어봤어요. 쇼팽부터 드뷔시 리스트까지. 자, 여기서 드뷔시는 안 됩니다. 왜? 졸려. 수면 유도 음악을 치면 100% 나오는 애가 드뷔시예요. 정말 사람이 처져. 그래서 안 됩니다. 클래식을 집필 배경 음악으로 깔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것 바로 악기입니다. 자기 귀에 맞는 거슬리지 않는 악기를 찾으실 때 협주가 아닌 단독 악기 연주곡이 일반적으로는 좋습니다. 저희 비추, 케바케, 강추 악기가 있는데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 영상 길이상 강추 얘기만 할게요. 나머지는 블로그에서 봐주세요. 강력 추천 악기. 웹소설 작가분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악기가 있습니다. 류트 아시나요?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악기. 이들 중에서 옛날 판타지 시대극 더 위쳐 같은 데서 나오는 현악기 있잖아요. 이 류트 음악을 듣잖아? 바로 이 세계 이동. 특히 로판, 판타지 쓰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중세 판타지 부금, 중세 선술집 부금 이런 플레이리스트에 류트 연주곡이 아주 많아요.
반대로 동양포 쓰시는 분들은 동양풍 부금을 검색하시되 가사 없는 플레이리스트를 고르면 되겠죠. 그다음 추천 악기는 클래식 기타. 뭐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되는 악기여 가지고, 그다음 플루트, 높은 소리를 내도 째지지 않는 음색의 악기. 청량한데 묘하게 탁해. 그래서 배경음악으로 괜찮아요. 시끄럽지 않으면서 졸리지 않으면서 재지는 악기가 없으면서 적당히 규칙적인 리듬감이 있으면서 느리지 않으면서 적당히 텐션이 있는 클래식 장르는 무엇일까? 바로 왈츠입니다. 왈츠가 막 데뷔탕트 무도회 열어놓고 춤을 추게 하는 춤곡이잖아요. 그래서 다운되지 않아. 비슷한 케이스로 발레 음악도 집필 배경음악으로 걸어두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차, 제가 하나 빼먹을 뻔했네. 요즘 제가 듣는 거는 재즈. 가사가 있는 재즈가 아닙니다. 재즈라는 게 애드리브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결론, 자기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음악 스타일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까지 북망의 추천 음악 중 마음에 드는 걸 몇 개 검색을 해서 아주 조금씩 이것저것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기 스타일 경음악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리되어서 전면적으로 음악 플레이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노래를 듣든 정말 정말 중요한 팁, 특정 가수를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아리아나 그란데를 검색해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리아나 그란데 연애, 스캔들, 얼굴 시술, 인터뷰, 사이 나쁜 연예인 등등 이런 게 몽땅 알고리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음악을 고른 건 2차 사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유튜브 알고리즘 컨트롤. 특정 가수가 아니라 섞여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들으세요. 기분 좋은 하루에 어쩌고, 일하면서 어쩌고, 서울 야경을 바라면 어쩌고, 새벽 공부 어쩌고. 요즘 음악 큐레이팅 그 플리 유튜버들이 이렇게 감성적인 제목을 짓잖아요. 가사 있는 음악을 들을 때는 요런 걸 고르셔야 알고리즘이 안 망가집니다. 물론 이런 제목으로 가사 없는 음악들도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멀티태스킹은 창작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유튜브 세팅은 모조리 지필에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튜브의 노예에서 벗어납시다. 유튜브가 나를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유튜브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유튜브는 지필의 도구야. 너는 나의 부금 플레이어일 뿐이야. 오늘부터는 유튜브에 시간 뺏기지 말고 집중 잘 되는 집필 환경 잘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오늘 제가 추천한 음악 들어보시고 어떤 음악이 집필 스타일에 잘 맞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봄마녀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